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좋습니다. 요즘 제법 저녁 공기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맞아요. 네, 밤 산책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 세 분 혹시 저녁 시간대 하늘 이렇게 올려다본 적 있으세요? 전혀, 근데 요즘에 구름이랑 이런 게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나도 모르게 계속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사실 요즘 그 현대인들은 그 바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사실 진짜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언제 하늘을 봤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맞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하늘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달 달을 향해 탐사선 다누리호를 쏘아 올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분들이십니다. 저도 저 하늘 어디쯤에 다누리가 비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가끔 올려다보곤 하거든요. 사실 다누리는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본다고 해서 네. 뭐 육안으로 이렇게 안 보여요. 볼 수는 없어요. 진짜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다누리가 지금쯤 어디에 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저 알 것 같아요. 천문대 가가지고 망원경으로 보면 볼 수 있어요. 아니야. 전체망원경으로. 그게 아니고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다누리호가 지금 이제 우주상공 어디쯤 날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누리가 그 이름처럼 달을 다 누리면서 달 탐사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발사체가 또 하나 있죠. 네. 바로 역사상 가장 큰 초대형 로켓 SLS인데요. 와. 이 발사체의 높이가 무려 98m입니다. 자유의 여신상보다 5m나 키가 더 크고요. 네. 그리고 무게가 무려 2,5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야. 500톤? 자유의 여신상이 그냥 그대로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엄청나지 않아요? 만화같아. 엄청나죠. 괴물 로켓이라고 불리는 SLS는 우리의 다누리호가 함께하고 있는 미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1호 미션인 우주선 오리온을 달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야. 아니 자유의 여신상보다 크고 네. 또 무게도 2,500톤에 달하면은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괴물 로켓이 맞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조만간 이사 갈 때 네. 그냥 달이나 이런 데로 이사 갈 때 그냥 로켓 타고 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 타고 진짜 거기 택배 받을 때도 로켓으로 받으면 로켓 배송이네 진짜로. 정말 와 신기하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우주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우주로 향하는 꿈과 희망의 상징, 로켓의 역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그동안 로켓 배송에 이제 뭐 택배 받을 줄만 알았지. 맞아. 이 로켓에는 좀 관심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초집중해서 우리 로켓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VCR 발사 준비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 자, VCR 발칙한 조선은 듣거라. 조정에선 극비리의 새로운 화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신단이 들어온 목적은 그 때문일세. 조선의 화기 개발을 막자는 것. 그 새로운 화기라는 게 대체 뭐요?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 조선시대 로켓형 무기 신기전에 대한 얘기를 담은 영화 바로 신기전이잖아요. 네, 조선 시대에 라켓이 만들어지다니. 라켓. 예, 라켓. 사실 영화를 보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화살을 로켓처럼 발사한 추진식 무기가 바로 신기전입니다. 네. 로켓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고온 고압의 가스를 발생, 분출시켜서 그 반동으로 추진하는 장치를 뜻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로켓이라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았겠죠. 로켓. 그렇죠. 우주 발사체로 개발돼 우주 산업의 기반이 되는 로켓은 미사일 등의 무기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로켓의 기원 역시 전쟁 중 강력한 신무기를 개발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영토를 넓히려는 몽골이 자꾸 침략해오는 탓에 걱정이 태산 같았던 중국 금나라. 계속되는 전쟁에 지친 금나라는 몽골군에 대항하기 위해 화약과 창을 이용해 금나라를 지키기 위한 신무기를 개발하기로 한다. 화약과 창으로? 이게 바로 화약의 추진력을 이용한 최초의 로켓, 날아가는 불 달린 창, 비화창이다. 저게 로켓의 여왕이 되는 얼마 후 또다시 금나라를 습격해온 몽골군. 하지만 몽골군을 마주한 것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날아오는
불덩이들이었다. 야. 난생 처음 보는 강력한 신무기 비와 창에 놀란 몽골군은 혼비백산 도망가고 만다. 그냥 화살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그 화살에다 불이 막 붙어가지고 오고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 무서운 무기였어요. 맞아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역시 더 강력한 무기를 원하면서 탄생하게 된 건데요. 앞서 만나본 신기전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로켓형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전에요? 네, 궁금하시죠? 네. 신기전의 원형이 된 것은 고려 말의 무신 최무선이 개발한 주화라는 화약 무기다. 저 신기전의 원형이 주화였군요. 당시 중국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화약을 바탕으로 무기를 개발했고 이 모든 것은 철저한 기밀로 유지되었다. 야, 비밀병기네. 비화창 역시 이렇게 탄생된 화약 무기였다. 중국을 방문해 화약 무기를 직접 목격한 최무선은 화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직접 개발에 나선다. 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실까? 자력으로 화약 개발에 성공한 최무선은 조정의 화약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1377년 설치된 화통 도감을 통해 최무선은 화약 무기 개발에 나서게 된다. 당시 개발된 화약 무기는 모두 18종. 그중 하나가 주화였다. 주화가 화약 무기였던 거죠. 달리는 불화살이라는 뜻을 가진 주화는 최무선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형 무기였다. 조선시대 병서 중 하나인 화포시건회에서 주화를 개량해 신기전을 만들었다는 단서를 볼 수 있다. 주화와 신기전의 약통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다. 세종 때 만든 신기전은 약통 앞 부분에 소발화라는 폭탄을 설치한 것으로 주화를 개량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화는 그냥 날아가는 화살이었는데 그 신기전은 앞에 포격도 붙어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화약 무기를 보고 와서 우리의 독자적인 로켓 무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정말 대단한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무기가 주화잖아요. 네. 근데 왜 신기전이 더 유명한 거예요? 그건 바로 신기전이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이기 때문입니다. 1단 분리하고 2단. 2단. 2단은 야 1단 아니라는 거죠? 지난 2009년 IAC 국제우주대회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표되었다. 우주올림픽으로도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우주대회에서 조선시대의 신기전이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우와. 야. 아니 우주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인정한 거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신기전은 그 규모에 따라 4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크기별로 소, 중, 대신기전과 산화신기전으로 구분된 이 화약 무기는 모두 세종이 직접 개발을 명하고 발전시켰다. 신기하다. 그중 산화신기전은 획기적인 개념의 무기로 2단 로켓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 시대의 2단 로켓을 대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즉 로켓 속에 또 하나의 로켓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비행 중 화약이 터지면서 불을 흩어뜨려 살상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아, 병기 도서는 통, 지화, 소발화로 이어지는 2단 로켓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단 로켓인 약통의 연소가 끝나면 2단 로켓으로 이어지는 점화선에 불이 붙어 2단 로켓이 발사되고 오. 이 로켓이 목표물에 날아가면 소발화가 폭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야 로켓의 원리를 제대로 이용했네. 그러니까. 한편 대신기전은 약통 앞부분에 한 개의 폭탄이 장착되어 목표물을 타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두 신기전은 규모는 비슷하지만 구조면에서는 산화신기전이 더 앞서 있다. 다 와가지고 이제 다행이다 피했다 했는데 끝난 줄 알았지 그래서 또 나와. 그러면 더 당황스러운 거잖아. 반전이지 이게. 아니 근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강대국, 중국을 가까이 한 작은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로 나라를 지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로켓의 원리를 이용한 재래식 무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한 거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식 로켓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가스를 고온 고압으로 연소시켜 내뿜으면 그 가스가 빠져나가는 힘으로 로켓은 솟아오르게 된다. 이야. 현대의 이 원리를 이용해 로켓을 만든 사람으로는
로버트 고다드 박사가 있다. 박사는 로켓 실험기를 이용해 최초의 액체 추진체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시키게 되는데 고다드 박사의 로켓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로켓의 모습은 아니었다. 고다드 박사의 연구를 토대로 지금 로켓의 모양을 만든 사람은 나사 우주센터를 지휘했던 폰 브라운 박사였다. 당시 최고의 기술력과 장비로 로켓을 만들었지만 아유. 초기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야, 정말 위험하다. 수많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마침내 로켓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다. 이야, 저 때의 그 벅찬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맞아요. 야, 저렇게 무거운 물체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는 이런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면서 우주 탐사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럼요. 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구소련 등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로켓 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우주 산업 분야가 나날이 발전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로켓 기술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국산 로켓 발사 성공. 7월 27일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제조한 국산 로켓의 두 번째 발사 시험이 인천 해변에서 거행됐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번에 발사된 로켓은 비행시간 101초의 신호 송신기를 가진 3단계 로켓과 유도 장치를 가지고 79초를 나르는 2단계 로켓 등 조합 5개로서 이것은 순전히 우리 국방부 과학연구소 기술진에 의해서 제조된 것입니다. 신기하다. 5개의 로켓은 폭음을 울리면서 성공리에 발사되었습니다. 아니 1950년대 후반이면 전쟁 직후잖아요. 맞아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저렇게 로켓을 쏘아 올렸다는 게 진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조금 조악해 보이긴 해도 네. 저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당장 나라의 살림살이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주 산업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던 거죠.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61년 국방부 과학연구소는 해체가 되고 로켓 개발은 당시 인하공대 교수진과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뤄지게 됩니다. 축소됐군요. 네, 1960년대 중반부터는 공군사관학교에서 그리고 1970년대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개발을 이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1989년에는 우리가 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창설되면서 로켓 기술 개발과 연구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89년이면 그래도 선배님보다 훨씬 늦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50대 때 만들어진 거지. 그렇지. 됐지. 아유 재밌다. 제가 올해 120세입니다. 야,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그때도 그거 좀 밀고 다녔잖아. 아, 걸렸네. 맞습니다. 1989년 창설된 항우연은 1993년에 첫 자체 개발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1단식 고체 연료 로켓인 KSR-1은 총 중량 1,200kg, 6.7m 높이의 단순한 로켓이었지만 대한민국 첫 관측 로켓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로켓은 이름을 딱 들어보면 나로, 누리호 이렇게 예쁜 한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첫 로켓 이름은 KSR. 이름이 조금 낯설긴 한데.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코리아 사운딩 로켓. 이야. 이라고 코리안 해서 사운딩 로켓? 네, KSR인데 제 사운딩 또 한번 찾아보니까 네. 이제 관측, 탐색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나도 그 소리 내면서 올라간 줄 알았지. 코리아 사운드. 1, 2, 5. 사랑, 이야. 사랑이야. 타령을 하면서 올라가는 로켓.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도 그런 줄 알고 찾아본 거거든요. 올라가다가 힘이 부족하면 저 산으로 가면 이러면서 괜찮은데? 마지막에 도착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착하는 재밌다.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아, 너무 재밌어요. 네. 아, 정말. 여기 또 오랜만에 감동을 주시네요.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야, 이거. 정말, 야. 자, 이 KSR 시리즈는 우리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과학 관측 로켓을 의미하는데요. 우주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준궤도 비행에서 과학 관측을 수행하는 로켓을 의미합니다. 네, 저는 이름도 이름이지만 KSR 그 원이 그 고체 연료 로켓이라고 했는데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게 조금 낯설었거든요. 네. 연료는 보통 액체 연료 아닌가요? 국내 유일의 발사장이 있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여기에 2024년까지 민간 발사체를 쏘아 올릴 전용 발사장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민간 발사장 구축에 맞춰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민간 발사체도 함께 개발됩니다.
지난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한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우주 발사체는 적에도 그다음에 소형 위성에는 고체 연료가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빨리 만들 수 있고 기업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에 발사한 로켓 누리호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사실 고체 연료 로켓에 비해 구조도 복잡한 데다 제작비 또한 많이 드는데요. 하지만 고체 연료에 비해서 추진력이 강하고 또 점화 재사용도 가능해서 저 먼 우주까지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이제 어렵지만 꼭 만들어야 하는 로켓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액체 연료를 사용해서 로켓을 발사할 수 있었을까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02년에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 KSR-3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드디어. 지난 1997년부터 4년여 기간 동안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KSR-3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로켓입니다. 지금까지 자국의 로켓으로 위성 발사에 성공한 나라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등 8개국뿐입니다. KSR-3의 개발 성공은 세계 9번째 자력위성 발사국 진입을 위한 첫 단추를 깬 것입니다. 근데 첫 단추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9번째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대단하죠. 우주 탑10에 안에 들었다고요. 이러한 우주 개척은 이번에 우리가 개발한 것과 같은 강력한 액체 추진 로켓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용 발사체에 대한 그 추세는 액체 추진기관 위주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국제사회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액체 추진기관 로켓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공위성 보유수가 국력의 척도가 되면서 주인 없는 우주 공간에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로켓 개발이 불붙은 것입니다. 위성 발사에 드는 비용은 한 번에 평균 1,000억 원 이상. 와, 1,000억 원이요? 하지만 우주 궤도에 위성을 올리는 로켓 기술은 한 번 성공하면 여러 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상용 로켓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야, 우주 산업이라는 게 초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그렇지 부가가치가 진짜 대단하네요. 맞아요. 처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걸 왜 해? 막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벌게 해주니까. 그럼요. 완벽한 미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후 우리나라는 로켓 개발과 같은 우주 산업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2009년에는 전남 고흥에 나로 우주센터를 설립하고 우주 강국 대한민국의 토대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수년간의 연구 끝에 한국형 과학관측 로켓 KSR 시리즈에 이은 한국형 발사체 코리아 스페이스 런치 비클 길다. KSLV 개발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질어질하다. 네. 저 지금 아는 척하느라고 힘들어요.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네요. 자, 이 KSLV-1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나로호입니다. 알지. 그냥 나로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아니, 정식 이 개발 시리즈가 있으니까. ASMR도 아니고 맞지. 그래, 헷갈려. 자, 나로호가 예쁘지. 그러면 나로호의 첫 발사 모습을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996년 국가우주개발계획을 처음 수립. 1999년 국내 최초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1호를 발사했습니다. 아리랑호. 이는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로 보낸 지 40여 년이 지난 뒤였죠. 멋있다. 하지만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009년 8월 나로 우주센터에서 시도된 나로호의 첫 발사. 이렇게 가다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허무하죠. 맞아요. 실패했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2010년 6월 철저한 점검을 거쳐 재개된 나로호 2차 발사. 사실 2차도 완전한 성공을 못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13년 발사.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간의 걱정을 털어버리듯 대한민국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화려한 비상에 성공했습니다. 와, 드디어.
아니 힘들게 성공해서 더 기쁘네. 맞아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스페이스 클럽에 세계 11번째로 가입. 짧은 역사에도 우주 강국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죠. 나로는 우리 독자적인 실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러시아를 이제 협력 파트너로 이제 삼아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판으로 지금 한국형 발사체에서 사용되어지는 75톤 엔진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로호가 없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로호의 성과가 바로 한국형 발사체로 이어진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로 발사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가 우주개발 산업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솔직히 저희는 우리가 힘들게 굳이 우주까지 왜 가야 하는 건지 조금 잘 모르겠는 생각이 조금씩 들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해외여행도 못 가는데 우주여행이 좀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선배 갈 수 있으시잖아요. 저요? 네. 뭐 저는 뭐 주식 좀 팔고 코인도 좀 팔고. 멋있다. 그러면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뿐하시죠? 경기도 화성이나 갈 수 있지. 갈 수 있네 거기. 거기 아파트를 하나 사야지. 이야, 최고. 자, 사실 우주는 인류에게는 막연한 미지의 세계이자 개척하지 못한 가능성의 공간인데요. 지구상의 자원이 점점 부족해지면서 화성이나 다른 행성의 자원 개발이 절실해진 이유가 큽니다. 그리고 석유 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온 중동 국가들 역시 화성 탐사선을 발사할 정도죠. 달에도 어마어마한 자원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달에는 청정 에너지원인 헬륨-3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양이요, 놀라지 마세요. 네. 무려 110만 톤으로 110만? 70억 인구가 약 10,0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죠. 그럼 우리 지구가 만년 동안 천연 자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진짜요? 어쩐지 달에 도착하면 목소리가 변하는데 헬륨이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잘한다. 붕 떠 있는 거구나. 그렇죠. 네. 자, 우주개발 산업은 그야말로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6월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은 또 한 번 위대한 도약을 하게 됩니다. 뭐지?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로 나갈 때쯤에는 우리는 끼니를 걱정했던 나라였습니다. 맞아요. 저 당시 국민들한테 로켓이고 뭐고 당장 끼니 걱정이 더 중요했죠. 맞아요. 저걸 왜 쏘는 거예요? 저 고철 팔면 얼마인데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래도 저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로켓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처음 쏜 것은 1992년입니다. 우주개발 20년 만에 우주센터를 세우고 나로 우주센터 준공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랑스러워. 우리호 개발의 핵심이자 발사체의 심장인 75톤 엔진. 국내 독자 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 시험으로서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하는 누리호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균자 위성을 싣고 재도전에 나섭니다. 엔진 점화, 이륙.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올해 역시 우리 우주 산업 역사에 남을 성공 행진이 이어졌는데요.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부터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까지 그야말로 우주 탐사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야. 앞으로 우리 우주 산업의 청사진은 무엇일지 뉴스를 통해서 만나볼까요? 달 궤도선 다누리는 올해 마지막 날 달 100km 상공에 도착합니다. 내년 1년 동안 달을 돌며 고해상도 카메라로 달 표면을 촬영하는데 이 정보는 우리나라 첫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 선정에 쓰일 예정입니다. 오는 2031년 발사 목표인 국내 첫 달 착륙선은 다누리보다 2배 정도 큰 1.5톤급 이상으로 제작됩니다. 달 표면에 착륙해 자원 탐사 등의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다누리보다 엔진 성능이 커지는 건 물론 자세 제어도 더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자, 미리 이제 달에 가서 100km 상공에서 네. 뺑글뺑글 돌면서 이제 달을 아주 탐사를. 샅샅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허. 어디에 내리면 안전하겠다. 달 착륙선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다누리를 먼저 쏘아 올린 거네요. 맞아요. 야, 다누리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로 달 착륙선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더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맞습니다.
2031년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거 2031년이면 네. 10년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우리 로켓으로 우리가 만든 착륙선까지 가지고 가서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이제 다 40대가 돼서 이제 그걸 보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40대. 예? 선배님 40대요? 뭐가? 뭐 지금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늦게 써? 국내 첫 달 착륙선은 누리호보다 더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쏘는 게 목표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100톤급 엔진 5기와 10톤급 엔진 2기로 구성된 2단 발사체로 누리호보다 외형도 커지고 운송 가능 중량도 늘어납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달까지 착륙선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멋있다. 달 착륙선은 이번 보낼 때는 우리 발사체로 보내기 위해서 현재 발사체 개발하는 예타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달 착륙선 예타를 위해서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초반이 되면 우리 발사체로 우리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누리의 달 궤도 탐사를 시작으로 달 착륙까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달을 넘어 화성, 나아가 소행성까지 갈 수 있는 심우주 탐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제 아는 동생 중 나사에서 근무하는 동생이 있어요. 정말요? 소개해줄 테니까 혹시 또 모르잖아요. 남자친구가 같이 뭐 또 우주인이 되면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나사에. 가족 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비행기도 원래 승무원분들 가족들은 할인되잖아요. 그렇죠. 할인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주 데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대박. 근데 그 친구가 요즘에 나사가 좀 풀려가지고 제가 쪼이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오면 제가 나사에서 일하는데 나사가 풀리신 분. 예. 라임이 쪼여야 잘 돼. 맞네. 쪼여야 돼. 예. 알겠습니다. 뭐 어쩌라고. 네, 광활한 우주는 가늠할 수 없는 그 크기만큼이나 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잖아요. 오늘 로켓의 역사와 함께 만나본 우주산업.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지는 히든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올해 말이면 우리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600만 킬로미터의 비행을 마치고 달 궤도에 진입해서 달 상공에 안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다누리가 모두의 염원대로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우주만큼 넓고 깊은 그때 그 시절 추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야, 나도 그 공모전 참가할 걸 그랬어. 어떤 거? 이름. 아니 다누리하고 약간 너무 비슷하잖아. 누리호하고. 그러면? 애누리호. 진짜 애누리 없이 한번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주신 세금 애누리 없이 다 쓰고 최고, 오겠습니다. 최고. 해가지고 이거 애누리호가 낫지. 바로 여러분, 당선될 제 말이 틀립니까? 그 애누리호. 다음 로켓 이름으로 애누리호. 애누리호. 좋아. 여러분 착륙선 때는 혈세 함부로 애누리호. 쓰지 않겠습니다. 네. 아니, 사랑이 촬영을 하면서 올라가는 로켓. 올라가다가 힘이 부족하면 저 산으로 가면 괜찮은데? 마지막에